오늘 나홍진 감독의 화제의 신작이죠. 호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한국 영화 최고의 기대작이자 또 문제작으로 꼽히고 있는데, 자, 내일 개봉한다고 합니다. 15일에 개봉하는 호프, 과연 어떤 영화이고 또 왜 화제작인지 스포티비 뉴스 김현옥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호프가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계속 예매율 1위라고 들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일단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감독님 얘기를 해야겠죠. 추격자 황해 곡성을 만든 나홍진 감독이 진짜, 10년 와. 만에 내놓는 신작입니다. 사실 정확한 제작비가 뭐 공식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500억 이상. 한국 영화 역대 최고 제작비가 투입된 올해 텐트폴 영화이자 여름 영화 최고의 화제작. 뭐 네.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그리고 뭐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할리우드 스타들도 출연해서 제작 단계부터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저 시사 보고 왔거든요. 줄거리는 되게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시골 항구 마을에 뭐 어마어마한 침입자가 나타나서 네. 그 알 수 없는 존재와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딱 들으면 굉장히 이제 여름 시원한 액션 영화 한 줄 설명 같죠. 네네. 좀 근데 여기 시놉시스가 따로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감독 컨펌도 받았을 예. 시놉시스거든요. 지원해줄 인력들은 산불을 끌어갔고 이제 통신도 두절됐다. 호프 출장소에 배우 이름으로 할게요. 네. 황정민과 정호연은 노인들뿐인 마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놈을 쫓아 산으로 향했던 청년들과 조인성은 되려 놈들의 사냥감이 되어버린다. 무지가 빚어낸 불행의 씨앗은 입장의 차이를 거쳐 온 우주의 비극이 되고야 만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우지가 빚어낸 불행의 씨야. 온 우주의 비극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좀 스포일러랑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지금 설명해드릴 수기는 조금 애매한데 네. 갑니다. 그래요? 네. 아하. 일단 이제 잠깐 배우들 이름도 나왔는데 일단 배우들 이름만 들어도 굉장한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심지어 제작비가 500억 원 정도 투입이 됐다라는 말이 있다 보니 굉장히 기존의 영화들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뭐 500억이라고 그냥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500억 이상이다. 이상이다. 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워낙 이제 좀 숫자가 부담스럽기도 한가 봐요. 네.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는데 적어도 500억 이상 그리고 뭐 많게 700억, 뭐 600억 막 뭐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제작에 이제 개봉 준비하는 P&A 비용으로도 100억이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뭐 추정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사실은 이제 워낙 화제작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시사회를 먼저 다녀왔거든요. 부럽다. 최근에 시사회 갔다 와서 영화 어떠냐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은 영화가 호프였어요. 네. 뭐 작년에도 뭐 다 합쳐도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어때? 좋냐 나쁘냐? 뭐 정말 딱 이분법적으로 대답을 드리자면 네. 영화가 재밌냐? 재밌다. 재밌다. 돈값을 하느냐? 네. 한다. 그리고 뭐 추천하느냐? 한다. 어머.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영화가 길어요? 러닝 타임이 156분이거든요. 아. 1시간 아니 2시간 두 시간. 36분. 근데 재밌는 게 황해랑 곡성도 156분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뭐야? 무슨 뭐 이렇게 장인들이 이렇게 초밥알 쥐는 것도 아니고 156분 그러니까. 재밌기는 한데 본인은 뭐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감독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근데 156분이 사실 만만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사실은 뭐 지루할 틈이 없고 좀 긴장감이나 속도감이 내내 유지가 돼서 끝까지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추격전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다 보니까 네. 이제 한마디로 이 장르를 얘기하면 액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더 이상은 이제 스포가 아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미지의 존재가 바로 외계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SF 액션 새 장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막대한 제작비, 그다음에 탑스타들이 이제 출연해서 완성해낸 액션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이렇게 나홍진 감독의 그 색채, 개성은 그대로 묻어나긴 하는데 네. 이 감독이 어쨌든 이제 제작비가 큰 영화를 만든 만큼 대중과 소통하고 싶다.
이 영화가 많은 사람한테 재밌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인도 그 부분은 맞다. 접점을 찾고 싶었다. 그렇게 인정을 한 대목입니다. 좀 영화를 보면 이제 뭐 시작부터 뭐 도입이 뭐 딱히 없어요. 이제 뭐 침입의 흔적이 나타났고 이게 무슨 바로? 일이지? 하고 가다 보면 이제 벌써부터 폐허가 된 마을에서 액션이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속도감 있고 긴장감이 계속 있어서 네. 사실 이제 전작이 곡성이고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맞아요. 오컬트, 초자연, 뭐 공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영화를 보면서는 이 감독님 추격자 찍은 감독님이지. 그치. 액션 진짜 잘 찍는 분이지. 그쵸. 속도감 있는 추격전으로 되게 정평이 나 있잖아요. 네. 그런 장점이 영화에 싹 녹아나요. 굉장히 속도감이 좋고 이 속도감 이게 이제 외계인이 나온 SF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형 외계인 영화는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왜 우리나라 좀비물의 새 역사를 쓴 작품이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때 막 빠르게 뛰는 좀비가 사실은 세계 관객들한테 큰 충격을 줬단 말이에요. 맞아. 좀비가 저렇게 빨라? 막 여기 이러면서. 나오는 외계인이 정말 빨라요. 그래요? 와 이렇게 한국형 외계인. 한국형 외계인도 빠르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렇게 긴장감을 주고요. 영화의 그 속도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파괴적이고 되게 압도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 외계인이.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이제 적수가 안 될 것 같은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좀 살짝 되게 묘한 감정들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 롤러코스터를 잘 표현해낸 액션물이다. 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뭐 쭉 말씀드리면 이제 새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네. 황정민 씨가 이 액션의 초반부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1, 2, 3부로 나눈다면 이제 황정민 씨가 홀로 거의 뭐 원맨쇼를 벌이는 초반부 액션 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호연 씨가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살짝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조인성 씨, 네. 청년들과 산으로 간 조인성 씨가 나오는 두 번째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휘몰아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액션 씬이 마지막으로 펼쳐지거든요. 각각 재미가 다르고 볼 때 기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그거에 집중해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추격자의 어떤 그런 속도감이나 뭐 곡성에서 느꼈던 그런 뭐랄까 스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뭐 워낙 연출을 잘하시는 또 감독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좀 재밌는 영화일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 너무 칭찬만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이 영화가 이제 개봉하기 전에 5월달에 칸 영화제에서 먼저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뭐 4년 만에 한국 영화 최초로 가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리뷰가 사실 좀 엇갈리는 리뷰가 나왔습니다. 외신에서는.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나왔다는 그 초반 액션 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압도적이다, 막 걸작이 나왔다. 이런데 반면에 후반부가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후반부가 이제 정호연 씨랑 조인성 씨 나오는 부분. 예,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그 액션 씬이라기보다는 그 후반부 갈라지는 부분에 외계인이 딱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외계인 CG에 대해서 좀 뭐 기대에 좀 못 미친다?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미루어 보면. 근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칸에서 나왔던 리뷰들을 보고 극장에 갔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CG가 CG도 그렇고 뭐 외계인의 크리처 디자인이라든지 그 비주얼이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감상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기대를 그렇게 막 높은 상태에서 본 게 아니라 이런 점이 있나 하고 봤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뭐 자연스럽고 또 그 뭐랄까 서사적으로 좀 납득이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영화 볼 때 크게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비주얼이라든지 CG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들마다 평이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뭐 기대하는 바가 너무 다르고 네네. 뭐 좀 영화에서 그 외계인을 딱 봤을 때 느낌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궁금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계인 나올 때 전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좀 진격의 거인 생각도 났어요. 진격의 거인. 네, 뭐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덧붙이자면 이게 나홍진 감독 영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추천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이게 본인은 자기가 지금까지 만든 영화 중에 제일 덜 잔혹하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럴 수는 있겠다. 스스로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겠어요. 예. 감독님 말씀은 납득이 되지만 네네. 하지만 뭐 그렇다고 막
뭐 잔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워낙 이제 정평이란 감독님이다 보니까 감독의 작품 세계를 아신 분, 뭐 그다음에 미리 그 감독님 영화를 본 분이라면 뭐 마음의 준비한 상태로 좀 그쵸? 즐기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스러운 건 오히려 결말 부분이 좀 난해한 대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호우가 엇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영화 다 보고 나신 분이면 아마 N차 관람하면서 뭔가 해석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겠다. 약간 열린 결말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네. 어쨌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다분하다. 아 그래요? 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좀 찾아보게 되고. 한국 관객들이 그런 영화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곡성이 그래서 N차 관람하면서 네. 680만 넘는 관객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영화 개봉하기 전에 그 감독이나 배우들 인터뷰도 또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 뭐 인터뷰 뒷이야기 같은 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만나보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나홍진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인성 씨, 정호연 씨 인터뷰를 다 제가 갔다 왔거든요. 네, 직접 만나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했어요? 일단 나홍진 감독님 말씀부터 좀 전해드리면 네. 그 어쨌든 좀 부담스럽기도 한 프로젝트일 수 있고 굉장히 도전적인 기획이잖아요. 그렇겠네요. 제작비도 그렇고 사실은 한국 관객들이 SF 영화라든지 외계인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도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제 소감을 물어봤더니 네. 본인은 굉장히 순도 높은 장르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아. 그리고 이제 장르 영화라는 게 아무래도 좀 대중성이 있는 영화들이잖아요. 한국 이외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이 많다. 맞다. 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네. 사실은 감독님 자체도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렇게 밝고 사랑스러운 영화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 스스로도 뭐 분노, 안타까움, 뭐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거티브하지만 보편적인 감정에서 자기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 거 이렇게 같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작 곡성이 좀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오컬트, 초자연적인 어떤 무언가에 대한 좀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음산하게 펼쳐놨다면 네. 이제 거기에서 생각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관심이 우주까지 갔다. 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영화를 보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뭘까 이런 그러니까 변모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뭐랄까 남이 보여주지 않은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제 작가의 욕심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사실 나홍진 감독하면 뭘로도 널리 알려졌냐면 이제 집착 가까운 완벽주의. 맞아요. 그 추격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배우들에게 몇 초, 2초 뒤에 누가 나오고 3초 뒤에 나오시고 이런 걸 되게 집착해서 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씬과 씬을 구성을 하고 네. 원하는 장면을 얻을 때까지 촬영을 거듭해서 또 찍고 네. 그것을 또 편집을 해서 맞춰볼 때까지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편집실에서 보내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사 끝나고 나서 다음 날 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막 하다 말고 미치겠다. 저기 정말 미칠 것 같다. 왜요? 계속 보고 있다. 일이 많아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기는 할 건데 네.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스스로가 하셨어요. 괴로울 정도로 집착을 해서 만드시는구나.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집할 때 1000번 넘게 봤다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나 감독님이 어떤 걸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뭘로 또 잘 알려져 있냐면 편집을 한 번 할 때마다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본인도 사실은 그만큼 본인을 괴롭혀가면서 이게 높은 완성도를 위해서 거듭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랄까 지나가는 말로는 이 사운드가 1000겹이 들어간다. 사운드 층이 1000개 그러니까 사운드가 1000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어쨌든 CG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그렇게 하나하나 만질 부분이 더 많잖아요. 네. 봉준호 감독님이 지금 풀 애니메이션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은 그분은 어떻게 그 일 하는지 모르겠다. 존경스럽다고. 인터뷰 하다 말고 갑자기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고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카리스마 있는 감독님이신데 제가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 완벽주의자의 성향이 정말 딱 맞는 딱 그런 감독님이신 것 같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조인성님 영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워낙 멋있으신 분이니까. 아, 네. 조인성 멋있게 나왔다. 이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나왔어요 그렇게? 제가 많이 소문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영화 자체만 보면 조인성 씨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짐작이 안 돼요. 맞아요. 캐릭터 포스터가 나왔는데 황정민 씨도 단독 포스터가 있고 정호연도 단독 포스터가 있는데 조인성 씨는 단독 포스터도 없고 5명이라 단체 포스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영화를 보면 사실 이제 산 속에서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외계인 괴수를 찾아서 막 헤매는데 정말 고생만 하는데 잘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니까 잘 보이질 않아요. 얼굴도. 아, 그래요? 게다가 이제 수염이 빡빡하게 기른 채로 나오거든요.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아 조인성 혹시 망가지는 거 아닌가? 대본 사기를 당했나? 혹시 그러실 수 있는데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 빌드업이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굉장히 시원한 활약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은 영화를 보면 그 2시간 36분 동안 조인성 씨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인터뷰를 하러 간 거잖아요. 네. 잠깐 적응이 안 됐어요. 워낙 너무 잘생긴 분이 나와서. 그래서 이게 좀 0점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참 잘생긴 배우였지라고 그쵸. 잠깐 정신을 차리고 인터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호연 씨도 나오잖아요. 워낙 이제 또 해외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새벽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오징어 게임이 벌써 나온 지가 5년이에요. 와 빠르다. 사실은 그 뒤로 정우현 씨는 뭐 글로벌 스타가 되셨죠. 맞아요. 뭐 워낙 이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고 패션 모델로도 뭐 워낙 커리어가 좋은 분이었어서 지금은 루이비통 에서도 위주로 활동하고 굉장히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5년 만에 스크린에서 자기 연기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준 건 이번 호프가 처음이에요. 네. 워낙 작품 촬영하고 나서 개봉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글로벌 스타덤에 올랐는데 이제 다시 본인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 정호연 매력 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장하는 씬부터 뭐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등장해서 나오자마자 처음에 보여주는 게 이제 그 괴수를 향해서 장총을 막 쏘는 씬이거든요. 네. 그냥 그 장면 하나로 굉장히 이제 액션 여전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장총을 보여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녀린 여배우가 무거운 총을 가지고 연기를 하다 보면 그쵸. 좀 이렇게 못 믿어온 분위기가 날 때가 가끔 있어요. 네네. 근데 정우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코어가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무반동 장총 씬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능숙해 보이고 굉장히 파괴적인 느낌도 있어서 멋있다. 그 포스터 나 한 장 갖고 싶다.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어떤 새로운 연기력을 좀 증명한 거네요. 좀 게다가 이제 액션 여전사로서의 분위기도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이제 구형 스텔라 자동차를 몰면서 카체이싱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우현 씨가 직접 찍었대요. 네. 뭐 아주 이제 어려운 장면 빼고는 거기서도 굉장히 능숙하게 보여주고 아주 박력 있게 그 변신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실제로 만났더니 이분이 굉장히 사랑스러우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웃음이 너무 많고 그 뭐랄까 소녀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고생한 얘기를 하는데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짜요? 그 제가 막 칭찬했던 그 장총 액션 씬을 본인이 한 18번 정도 찍었대요. 사실은 그런 장면을 거듭해서 찍다 보면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근데 나홍진 감독님은 24번 찍었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안 맞는다 그랬더니 자기가 좀 기억이 날아간 것 같다 이러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네. 본인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워낙 아까 언급했던 조인성 씨가 워낙 힘들게 촬영을 한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고생했다고 생각 안 한다는 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워낙 이제 집착 가까운 이제 완벽주의로 소문난 감독님이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 많이 물어봤거든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순간 없었냐? 그러니까 힘들게 안 했냐? 너무 힘들지 않았냐? 네. 사실은 이렇게 막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조인성 씨 같은 경우는 되게 멋있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한 번 찍어서 오케이 받으려고 나홍진 감독님 영화 하는 거 아니다. 100번 하려고 그 마음으로 영화 찍는 거다. 그러면서 사실은 본인이 그 감독님 작품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이 됐대요. 이거 사실은 배우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영화 들어가면 얼마나 고생할지. 그렇지만 욕심이 나겠죠. 네. 그래서 본인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안주를 하기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멋있다. 하루 만에 결정했대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본인도 말하면서 피식피식 웃어요.
조인성 씨가 말을 한 발로 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말이 그렇지 말을 한 발로 탄다고요? 타요. 근데 그래서 본인도 찍기 전에 그 무술팀에 물어봤대요. 이렇게 무슨 감독님 뭐 이렇게 말 한 발로 타야 되는데 어떡해요? 저도 거기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장맛으로 하시는 분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희도 거기까지는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인성 씨가 해냅니다. 해냈어요. 해냅니다. 와. 그래서 정호연 씨 말로는 나중에 이제 이 장면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처음에 이제 조인성 씨나 뭐 이렇게 다른 분들 촬영을 하러 가면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응원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사람아 놔라 이런 마음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한 발로 말을 타는 장면이 궁금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을까. 보시면 아마 못 보던 장면인데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황정민 씨는 그 자리에 없었나요? 네, 황정민 씨는 이번 인터뷰 하지 않으셨고요. 네. 사실은 뭐 홍보를 아예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영화 얘기를 하는 뭐 채널에는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는데 네. 인터뷰에는 따로 나오지 않으셨고요. 네. 근데 사실은 황정민 씨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분이거든요. 네. 이 영화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황정민의 원맨 쇼가 앞부분에 굉장히 비중이 커요. 네. 외계인이 나올 때까지 한 45분, 50분 걸리거든요. 누구랑 싸우는지 모르는데 미지의 공포를 외계인이 누군지 안 나오는 그 긴장감을 황정민이 사실 혼자 끌어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네. 깐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 이제 직접 들어볼 수는 없었지만 나홍진 감독님한테 그 뒷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아무리 황정민이지만 도박 같기도 하고 야심이 묻어나는 장면인데, 근데 나홍진 감독은 황정민이니까 40분, 50분 개겨봤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곡성에서 아무래도 이게 호흡을 먼저 맞춰보기도 했고 워낙 뭐 대배우 아닙니까? 네. 예, 배우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신뢰가 있고 또 거듭된 작품 호흡이 있으니까 네. 완성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믿고 가는 배우를 정말 잘 활용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또 이 배우들 말고 또 다른 또 신스틸러들도 있나요 혹시? 사실은 이 세 배우 존재감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출연하는 이제 다른 신스틸러들이 곳곳에서 재활약을 다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저는 임현식 배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들으면 아시죠? 한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 아버지. 네. 지금은 사실 이제 노년의 배우가 되셨는데 그동안 뭐 작품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실 그 분을 뵌 지가 저희가 너무 오래됐어요. 되게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데서 근황 얘기하고 박원숙 씨랑 그 우정 얘기하고 이런 데서 가끔 나오셨는데 연기를 펼치는 장면을 굉장히 오랜만에 본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원래 되게 능청스럽고 얘기를 되게 재미나게 막 해주시는 걸로 정평이 난 분이잖아요. 네. 딱 그렇게 나오세요. 오. 여기에서 그런 스토리텔러로 얘기를 나오는데 예. 굉장히 위트가 있고 감독님도 그 장면을 잘 살리려고 공을 써서 그 부분이 돋보이게 편집을 해주신 게 티가 나요. 그 깐 버전 이후에 영화가 조금 짧아졌거든요. 그런데도 임현식 씨 장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살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분이 은문석 씨. 워낙 춤도 잘 추는 분이지만 열혈사제 같은 데서 굉장히 개성 강한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거든요. 네. 와, 여기서도 신스틸러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는데 사실은 기분이 좋은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래요? 하지만 은문석 씨가 연기를 해낸 그 결과물만큼은 너무 잘했다. 너무 존재감이 돋보인다. 영화를 보시면 아마 그 영향력, 파괴력에 아마 혀를 내두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워낙 쟁쟁한 배우들도 있고, 뭐 칸에서 또 좋은 뭐 황정민 씨의 액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평도 받았고 했는데, 이 흥행에 부담이 되게 많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직까지는 500억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값비싼 제작비 때문이지 않을까. 제작비 사실은 뭐 요새 한국 영화 어렵다 이 말 너무 많이들 하잖아요. 너무 많이 하죠. 큰 영화가 하나가 잘 안 되면 그 여파가 뭐 온 동네에 다 퍼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네. 근데 사실은 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메가박스 이제 모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인데다가 네. 이제
좀 없는 살림에 그러니까 개봉을 준비해서 겨우겨우 작품을 선보이는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어깨에 진 짐이 무겁겠죠. 맞아요. 이 영화가 잘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주변에 많죠. 하지만 뭐 굉장히 씩씩하게 개봉하고 나서 이제 홍보 활동 하고 계신 것 같고 작품 공개된 다음에 워낙 호평이 많아서 굉장히 좀 힘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잘 됐으면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예요? 나홍진 감독님이 이제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고 스물스물 이 얘기가 알려지긴 했어요. 지금 호프라는 이야기가 156분 영화로 나왔지만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 앞에도 이야기가 있고 뒤에도 이야기가 있는 영화예요. 네. 심지어 그 뒷 이야기는 나와야 이 모든 이야기가 완결이 될 수가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속편의 제작 가능성을 언급하기에 너무 빠른 얘기지만 그렇긴 한데 예. 이 거대한 제작비의 영화의 속편이 만들어지려면 잘 돼야죠. 그의 응당, 그에 따르는 흥행 파워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영화를 잘 본 이제 관객인 저의 입장에서는 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셔서 힘있게 속편이 좀 만들어져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좀 아까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이 캐스팅돼서 외계인으로 등장하시거든요. 근데 영화를 봤을 때는 아니 이렇게 좀 제한적인 캐릭터를 그러니까 이렇게 왜 한다고 하신 걸까? 탑스타들이 출연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감독님의 얘기는 그거죠. 뒷이야기를 염두에 둔 캐스팅이다. 진정한 활약을 보려면 뒷이야기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잘 돼서 뒷이야기 제발 개봉했으면 만들어졌으면 하는 네. 바람을 품게 됩니다. 저는 어쨌든 나홍진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저는 보러 갈 거거든요. 내일 개봉하니까 혹시 흥행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몇만 관객까지 예상하시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로 그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숫자로 딱 찍기는 어렵겠지만 이 지금 앞으로 2주 간격으로 네. 대작들이 개봉을 하거든요. 오. 호프 이후에 2주 뒤에는 스파이더맨 후속이 개봉을 하고 또 2주 뒤에는 오디세이가 개봉을 합니다. 2주의 시간이 혼자 이 극장을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보면 예매율이 뭐 60%를 넘어서 맞아요. 워낙 높게 관심이 유지되고 있고 또 영화 개봉하고 나면 저와 같이 영화를 잘 보신 분이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전작 곡성이 687만 관객이니까 곡성보다 잘 된다. 네, 곡성보다 좀 훨씬 더 대중적인 영화라고 저는 봤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예. 근데 뭐 극장 상황이 근데 사실은 좀 많이 변해서 그 부분이 위험 요소긴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재미있게 즐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여름 최고 화제작인 호프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아마 이 영화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반응을 얻을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잘 돼서 소편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옥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